대표님 요즘에 그 양극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해드리잖아요. 네. 근데 이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도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좀 울고 웃는 단지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지역의 물건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오름폭이 또 상당히 틀려요. 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비교도 안 되게 크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역시 믿을 건 똘똘한 한 채, 뭐 아리팍 5개월 새 뭐 4억 5천 띄웠다. 고가주택 선호도는 높아졌고 또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자들은 고금리에 대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뭐 이런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들 있잖아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기가 불가능하죠. 네. 예, 근데 이런 지역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몸테크를 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들, 서울 지역 내에서도요. 노도강, 뭐 노원이라든가 도봉, 강북, 뭐 이런 지역은 뚝뚝. 그래서 지금 시장 양극화가 서울 내에서도 상당히 좀 벌어지고 있다. 저도 요즘 이제 상담을 해보면 내가 어떤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상대적인 또 박탈감을 또 느끼는 경우도 또 상당히 많다라는 거 저도 좀 느끼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시장 양극화가 좀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같은 기간 동안 제가 봤는데 이제 반포에 있는 이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랐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회복도 다 됐고요. 네. 그죠? 예.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창동의 이제 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랐다가 했다가 지금 거의 좀 회복이 안 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 양극화에 대한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이제 금리죠. 예, 금리. 상대적으로 저금리일 때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전체적인 투자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라던가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들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토대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지역들이 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최근에 보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1차 폭등, 그죠? 예, 그 다음에 2019년부터 21년도까지 해서 2차 폭등이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서울에 1차 폭등이 시작이 됐었을 때는요, 상대적으로 금리가 약간 높았을 때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서울에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 뭐 이제 강남 3구라던가 용산 도심 지역들, 요런 지역들 위주로 이제 가격이 올랐고요. 예, 근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였던 2019년도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금리가 상당히 낮아졌죠. 예, 그 이후부터, 서울에 어떻게 보면 노도강이라던가 금강구, 요런 지역들이 이제 가격이 본격적으로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금리일 때는 상대적으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제 투자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고요. 예, 반면에 금리가 높아질 지금같이 상대적으로 좀 고금리일 경우에는 이제 지역 차별화가 상당히 심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고금리일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를 하면서 자,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그러니까 금매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가격이 좀 반등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죠. 또 상대적으로 이제 대출 여력이 좀 좋은, 예, 그래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자 상환이 가능한 고소득자가 거주하는 지역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상급지인 지역들이겠죠. 예, 이런 지역들은 이제 금매들이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따라서 양극화가 상당히 좀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버티기 힘드신 분들부터 던지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또 두 번째 원인은요, 인구 편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사실은 일자리가 많은, 그 다음에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이라던가 이제 수도권 지역으로 지금 인구가 집중되고 있잖아요. 아, 당연한 얘기죠, 이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 당연히 지금 양극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 그 다음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과의 양극화, 그 다음에 수도권과 지방부동산과의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서울의 이제 주택 거래량의 지금 4분의 1 정도가 외지인들이 지금 매입을 하거든요. 안전자산 쪽으로, 그러니까 안전한 지역 쪽으로 자산을 옮기려는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도, 예,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양극화가 상당히 지금 이제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양극화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는 게 부동산 정책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이제 부동산 정책 중에 주택에 대한 정책은 정말로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우리가 세금에 대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만약에 중급지에 만약에 3개 정도를 갖고 있었던 시장 참여자가 있었다 그러면 뭐 이제 보유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세 채를 매도하고 상급지에 똘똘한 한 채로 옹긋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 다주택자 규제가 많았으니까요. 그렇죠. 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대표적인 이제 그 다주택자 아닙니까? 또 이런 분들의 또 혜택을 지금 다 축소시켜 버렸잖아요. 혜택을 축소시켜 버리면 매입을 안 하겠죠. 그럼 시장에 수요가 없으면 당연히 또 공급도 줄어들겠죠. 특히나 우리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하기가 상당히 좀 허들이 높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토지 가격도 비싸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더 공급이 더 위축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공급이 없다라는 거는 더욱더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이제 원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양극화의 원인을 보면 크게 보면 뭐 부동산 정책, 예, 그 다음에 금리, 인구 편중, 인구 집중, 예,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주택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노후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고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정비 사업을 하면서 정도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은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지역의 가격이 다 상승을 했어요. 예, 만약에 어떤 지역에 재개발 이슈가 있거나 어떤 지역에 재건축 이슈가 있으면 모든 지역의 가격은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기대감 때문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요.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가 되면서 즉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의 이 비선호 지역들의 가격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뭐 압구정, 여의도 뭐 이런 지역들 토지거래 허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에 대한 부담은 지역과 상관없이 다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들은 이제 가격이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는 거고 또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들은 사실은 가격이 오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요. 사업비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입지가 안 좋은 지역들은 가격 상승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예, 그래서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특히나 요즘 또 뭐 모아라든가 신촌 역세권 이런 쪽에 또 소액 투자 많이 하시죠. 그런데 소액 투자도요 무조건 입지가 좋아야 됩니다. 입지가 좋아야 시세 차익이 이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모든 지역에 개발 이슈가 있다고 해서 다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입지로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새 아파트로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근에 있는 아파트 시세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도 보면은 서울 내에서는 뭐 어느 쪽이냐? 그러니까 최소한 3도심, 뭐 중구, 그 다음에 종로, 그 다음에 여의도 일대, 그 다음에 강남 일대. 여기 3도심이 중심이잖아요. 예, 가장 서울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이런 3도심 인근 지역까지는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입지는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양극화에 대한 그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앞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 지역적인 양극화가 좀 심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요, 입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입지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변화가 좀 많이 되는 지역에 제가 투자를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변화가 돼야 그 지역이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입지. 사실 이런 입지가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도 이런 정비 사업에 있어서도 외부적인 변수,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를 하면서 투자에 대한 패턴도,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전략도 좀 많이 바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뭐 이렇게 소액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 아니면은 뭐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내용들 아니면 부동산 매도 매수 최근에 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이런 고민이 있으시면요. 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예, 아래 그 상담 전화 나가시죠? 예, 상담 전화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요. 예, 상담 문의하시면요.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예, 같이 이제 고민해 드릴 테니까요. 예, 아래 상담 전화로 전화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다음 영상에서요. 더 좋은 정보 예,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예, 찾아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